최근에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가 지금 러시아 스파이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스파이들의 명단을 대충은 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직까지 체포도 못하고 그야말로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썼느냐, 기사 내용에 아일랜드 군 수뇌부 참모 차장급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아일랜드가 러시아 정보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도대체 아일랜드를 발칵 뒤집은 러시아 스파이 사건 어떤 일이냐? 자, 코드네임 코발트라고 합니다. 무슨 첩보 영화 같죠? 러시아에 포섭돼서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해온 이 아일랜드의 의원들 또는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지금 현재 적발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일랜드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 설마 러시아가 스파이 공작을 하겠냐? 러시아가 나 부르니까 뭐 한번 만나는 보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려서 코발트 의원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섭된 의원들을 바로 코드네임 코발트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활용해서 영국이 이 브렉시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일랜드하고 영국 그리고 EU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갈등을 유발했던 게 바로 이 코드네임 코발트 의원들의 역할이었다, 이런 폭로가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서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코드네임 코발트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이에 허위 정보 그리고 사이버 공격 등을 동시에 이 아일랜드에 퍼부어서 어떻게든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EU의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EU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요. 이 아일랜드 정보당국이 코발트 의원들의 일부를 밝혀내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직에 있고 이들의 명단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러시아에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정보를 넘겼다는 이 명백한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발트 의원들이 이 EU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아니 이것만으로 체포하기가 좀 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의원들을 100% 밝혀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발트 의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것조차 지금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BBC 같은 경우는 분쟁 연구센터의 키어 자일스를 인용해서 아일랜드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목표물이었다고 하고요. 그 실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BBC 보도에 따르면 토이빈 현직 아일랜드 하원 의원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나는 이 크림반도 얄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자, 이런 러시아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의원들을, 야 너 한번 푸틴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꼬셨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BBC 기사 제목을 보면 우리는 러시아 스파이가 아니다, 아일랜드 정치인들의 선언, 이렇게 기사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둘리 상원의원이 나는 러시아 스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선언하면 어떻겠냐, 이런 운동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하면서 자, 이렇게 BBC 기사 제목이 우리는 러시아 스파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일랜드에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까지 러시아 스파이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의 개입 시도에 우리 아일랜드는 면역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을 흔들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아일랜드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손에 넣었냐, 그 방법이 뭐였냐가 또 화제인데요. 허니트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코발트 정치인들을 모집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니트랩이 뭐냐? 바로 미인계입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허니트랩이 바로 마타하리 같은 경우죠. 목표 대상을 유혹해서 스파이 활동이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게 바로 허니트랩인데, 아일랜드의 의원들을 이런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 푸틴하고 한번 만나볼래? 우리 파티 좀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만 유럽에 대해서 스파이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스파이 공작을 하고 있다고 영국의 첩보기관이 밝혔거든요. 영국에서 MI6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해외 공작 활동을 하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국내 방첩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의 이름은 뭐냐? MI5입니다. MI1부터 4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1부터 3까지는 있었던 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과거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다양하게 흡수되거나 이름이 바뀌었고요. 어쨌든 국내 방첩 활동하는 MI5에서 뭐라 그랬냐? 지금 광범위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영국인들이 중국의 은밀한 접근 시도를 당했다는 그런 이 발표를 합니다. 이분 생긴 게 뭔가 스파이 영화에서 나온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MI5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정보부 책임자들도 똑같은 경고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바로 허니트랩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중국 스파이들이 허니트랩 미인계 작전으로 팬데믹 이후에 영국군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장교들한테 접근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 정보국 책임자들이 중국의 미인계를 조심해라. 그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사실 유럽은요. 중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맛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가 아니거든요. 다 올해 벌어진 일들 중에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로이터에서 올해 4월 22일에 보도한 겁니다. 독일은 중국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 이런 기사 제목인데 어떤 스파이 활동이냐? 독일인 3명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MSS에서 돈을 받고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최신 군함 엔진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중국과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지금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24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유럽의 중국 스파이 사건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해군 정보 그리고 엔진 기술 유출한 독일인 3명 체포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경 우파 정당이죠. AfD 보좌관 이 사람이 유럽 회의 정보를 중국에 넘기다가 체포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벨기에도 강경 우파 정당 전 의원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영국에서도 중국에 아주 은밀한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의회 연구관은 국가 기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그런 핵심 2명이 중국에다가 비밀을 유출한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군 네트워크 악성 소프트웨어를 적발했고 이 관련자들을 지금 현재 찾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24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중국의 스파이 사건들입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그야말로 유럽을 안방처럼 지금 현재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럽이 스파이 맛집, 스파이 놀이터가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스파이 활동이 늘어났느냐? 서방의 제재가 아주 강하게 강화됐죠. 그래서 서방의 분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한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 그런 스파이 공작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독일에 그런 공작을 했다는 혐의가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서방이 지금 단일 대우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는 방법은 유럽연합이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의 이 집합체다 보니까 분열을 일으키면 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안 먹히는데 유럽에선 잘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가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일랜드 같은 나라 한 나라만 잘 노려도 유럽 전체 분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건 유럽 체제 자체가 분열이 쉬운 그런 체제로 돼 있는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이런 것들은 다 만장일치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 꼬셔도 얼마든지 유럽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유럽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력은 뭐냐? 바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반중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벨기에는 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대해서 자꾸만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벨기에에 이제 강경 우파 의원을 포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신장이나 홍콩에 대해서 야 중국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인권 문제 전혀 없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첨단 무기와 안보 체제의 기밀을 노린 스파이 활동이 나왔는데, 왜냐?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해군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는 크게 떨어집니다. 조선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첨단 전투함을 만드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련 기술을 미국같이 철저한 안보 국가에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자꾸 첨단 기술을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노린 스파이 활동이 유럽의 전 기술 관련 대학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첩보기관이 유럽의 기술 관련 대학에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첨단 기술을 다 털릴 것이다. 이런 걱정을 유럽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럽에서 아무리 이런 방첩 활동 그리고 스파이를 막는 활동에 나섰다 하더라도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이 더욱 정교해지고 훨씬 더 치밀해졌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자를 채용을 해버리는 이런 방식, 이게 아마도 중국이 최근에 7나노나 아니면 DDR5를 만든 배경이 아니겠느냐. 서방의 이 정치 전문가 또는 이런 방첩 전문가들이 현재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중국에 대해서 온갖 규제를 다 했는데 지금 반도체 기술 따라오는 속도가 전혀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도대체 이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했겠느냐? 이건 기술자 채용이든 아니면 뭔가 허니 트랩을 이용하든 온갖 방식을 지금 현재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런 방첩 전문 기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뭐냐? 서방의 전투기 조종사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식이 뭐냐면 민간 기업으로 위장을 해서 아주 고액 연봉을 주고 이렇게 채용을 한 다음에 사실은 전투기 조종사로 교육을 하도록 써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의 전투기 조종사를 활용해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특히 착륙이 어렵잖아요. 이 착륙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서방의 전투기 조종사를 채용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법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더 정교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근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죠. 최근에 중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만약에 놀러 가는데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미국의 빅테크나 아니면 한국의 플랫폼 업체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VPN으로 우회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 중국에서 만약에 VPN 하는 걸 공안한테 걸린다. 그러면 반간첩법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하필이면 뒤에 군기지가 있다든가, 기념사진 찍었는데 하필이면 뒤에 조선소가 있다든가, 이러면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중국의 반간첩법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죠. 이번에 이 유럽에서의 이 스파이 활동,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첩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석대로라면 미국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미국은 좀 쉽지 않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방어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취약한 유럽을 노렸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번에 유럽에서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의심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